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히네요. 일찍 출발했는데. 오늘 아이 그림 속 이야기를 말해줄 아이 성향 그림 분석 전문가 김진방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신청 안 하셨다고 해서 상당히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너무 많이 오시면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 보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예, 그래도 많이 좀 몇 분 오셨네요. 안쪽으로 살짝 와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해드릴 거는 아이 그림 속 이야기라는 건데요. 제가 제 소개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노원에서 자기도학습센터를 운영했었어요. 자기도학습 아시죠?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거.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해보면 마음이 상당히 안타까운 건 결국 또 다른 학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는 걸 가르쳐주는 또 다른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한테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말은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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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돈 받았다. 엄마한테 돈 받았다. 공부해라. 계속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기가 한번 왔다 가더니 막 흔들리네요. 그런데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주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를 안 하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 분석 전문가라는 거를 조금 더 깊게 연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가요, IDAP라는 아이담 연구소예요. I는 나거든요. DAP는 드림 아트, 플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I가 답이다, 내가 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알파벳 I, 나라는 의미예요. 저게 이제 소문자로 되면 꼬마 아이고요. 대문자는 말 그대로 어른 아이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창직가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좀 부끄러워요. 국내 1호 아이 성향 그림 분석 전문가라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미 충분히 관심 있으시고 제법 아시는 분들도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 강사 평생교육원의 파트너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경영협회라고 해서 거기서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키즈 멘토리에서 그림 분석 멘토를 하고 있어요. 멘토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그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좀 그림을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답이다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인데요. 저는 나름대로 뿌듯한 책인데 혹시 이 책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메르스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네, 메르스와 동급입니다. 제가 상당히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이렇게 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요. 특히 엄마들이 오실 거잖아요.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서 들뜬 마음이 그냥 들뜬 상태로 끝났어요. 그래서 뭐 책 나오고 살짝 우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스가 종식되니까 제 책도 조용해지더라고요. 두 달 정도 걸렸잖아요. 메르스 종식되는데. 네. 아이가 답이다라는 책이고요. 이 안에 이제 미술학원 원장 또는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놨어요. 역시 그림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아이 그림 속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이들이 왜 그림을 그리는 걸까? 이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 창직을 한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조금 이제 결합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혹시 아이들 그림 쪽에 뭐 관심이 있거나 그쪽 일을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관심은 있으세요? 네. 혹시 어떤 쪽 일을 하시나요? 네. 애들 진로나 네. 직업 상담. 네네. 네. 뒤에 계신 분께서는 관심만 있으세요? 네. 선생님께서는 네. 비즈니스 코치인데. 아, 네. 혹시 뒤에 계신 분께서는 네.
알겠습니다. 한 분 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왜 그림을 그리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먼저 알아야 그 다음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이 영상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みんなの心に浮かんだことを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何書いたの？ね、教えてくれるかな？鉛色の空に向かってピンピンと突き立った鳥の뭐 후원자가 돼달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결국 이상하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어른들의 시선으로. 근데 결국은 아이는 그보다 어른보다 훨씬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현상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보여드릴 거예요. 세상의 아이들은 딱 두 종류로 돼 있잖아요. 아들, 딸. 그쵸? 예, 아들, 딸. 우리가 애를 낳으면 아들일까, 딸일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여기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죠? 결혼하신 분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아들일까, 딸일까, 그 출산하신 분들이나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거기서 되게 많은 막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어느 정도 아장아장 걷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 그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딸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핑크. 또 뭘 좋아할까요? 인형? 네. 아주 단순해요. 공주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에서 이미 그 세대에 계신 분도 있고 뭐 그냥 아이들 잘하는 거를 봤을 때 이런 캐릭터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최근 공주가 있어요. 요 공주. 겨울왕국이라는 공주거든요. 거기에서 엘사라는 공주가 나오는데 엘사 옆에 실제로 제일 고생한 애가 있어요. 안나라고. 근데 아이들 그림에 안나를 그리지 않습니다. 대체로 엘사를 그려요. 이유가 뭐냐? 예쁘거든요. 마법도 부리고 되게 예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막 성도 만들어내고 이래요. 그런데 안나는 죽은 깨도 많고 옷도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체로 안나를 안 그립니다.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시나요? 두 분. 남자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요거하고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앞부분에 있는 공주하고 뒤에 있는 이런 영웅류하고 차이가 뭘까요?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차이는 앞부분에는 로맨스고요. 뒤에 부분은 때려 부수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때려 부숩니다. 악당이 나타나서 때려 부수니까 영웅이 나타나서 때려 부숴요. 때려 부수는데 다들 멋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때려 부수냐? 멋있게 때려 부숴요. 정의롭게 때려 부숩니다. 이유가 뭐냐?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끝장내버려요. 다시는 못 오게. 그러면 또 마지막에 막 이러면서 악당이 살짝 보여주죠. 그 다음 편이 있다는 거죠. 역시 얘네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여기서 누가 제일 핫할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아이언맨이 제일 핫해요. 몸값도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기계거든요. 계속 뭔가 막 차고 하니까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 생깁니다. 여자의 물건과 남자의 물건이 있어요. 여자의 물건과 남자의 물건의 차이점이 뭐냐? 남자의 물건은 옵션입니다. 자동차에서도 옵션 다 알아요. 여자의 물건은 뭘까요? 차이가, 특징이. 남자들은 모르셔도 돼요. 여자분들 2분 계시니까. 뭘까요? 3분 계시네요. 뒤에 분도 계시고. 내 몸에 붙이는 게 다 짱이에요. 안 그런가요? 내 몸에 붙여야죠. 내 몸에 붙여서 어울리지 않으면 아닌 거고, 내 몸에 붙여서 예뻐야 짱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물건은 다 꾸미는 거고요. 남자의 물건은 다 거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옵션에 대한 예민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갖고 싶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옵션들이 있잖아요. 토르 망치보다는 방패나 저렇게 아이언맨의 슈트를 더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확실하게 느껴진 게 인터넷 들어가면 3D 프린팅으로 저 슈트를 만들어서 입고 막 자랑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있습니다. 남자아이예요. 8살 남자아이가 그린 거고요. 상당히 작은 그림입니다. 손바닥보다 훨씬 작은 그림인데 정성 들여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시키지 않고도 열심히 그립니다. 여자아이 거죠. 주변에 다 장식을 해놨잖아요. 딱 보면 다 예쁜 거예요. 그리고 남자 거는 다 멋있는 거죠. 그래서 특징들을 설명 다 해줘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그림은 괴물이거든요. 남자아이들 그림 중에 괴물이 나타나는데 괴물의 특징은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공룡 괴물의 특징은 뾰족뾰족하죠. 네,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해야 되냐? 폭력적인 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폭력적인 그림일까요?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엄청 갈퀴가 많은 사자가 있어요. 수사자예요. 으르렁대고 있어요. 그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고 발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빨과 발톱과 갈기를 다 없애버려 보세요. 이빨을 다 뽑아버리세요. 발톱을 다 뽑아버리세요. 그리고 갈퀴를 다 잘라버리세요. 그럼 뭐가 될까요? 순한 사자가 될까요? 아니면 바보가 되는 걸까요? 바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남자애들이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강하냐는 거예요. 공룡은 뭐가 강할까요? 뭐가 무길까요? 공룡에게는 이빨이나 뿔이나 발톱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옵션으로 장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멋있다고 그린 거거든요. 폭력적이어서가 아니라 그쪽에 꽂히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자로 치면 장식한 거나 같은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활동한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들은 예쁘다고 합니다. 이 8살 아이들이 만든 건데 이걸 팔았어요. 누구한테 팔았냐? 6살, 7살, 8살 아이들한테 팔았는데 하나에 1,000원씩 팔았어요. 엄청 팔렸어요. 제 딸도 샀어요. 저거 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달라고 해서 돈을 주고 샀어요. 여러 개 샀습니다. 돈을 아마 줬으면 다 싹쓸이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이쁘다고 샀어요. 아이들이 천을 보고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다 몸에 장식할 수 있으니까 사서 바로 뭐하냐? 몸에 걸치기 시작해요. 이런 건 예쁘다고 하잖아요. 총칼 만들면 막 이래요. 남자애가 만든 건데요. 8살 아이가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종이 한 장으로 만든 거예요. 종이 한 장으로. 전개도를 해서 접어서 만든 겁니다. 안 가르쳐줘도 참 잘해요. 안 가르쳐줘도. 머릿속에 3D가 돼요. 아이들이.
이 그림은 가족화예요. 어떠세요? 7살 아이가 한 건데.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유진이 자기고요. 성우라는 동생도 있고 키도라는 자기가 품고 있는 인형입니다. 그런데 I love you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죠. 네,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가족애가 막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유진이는 내가 제일 이뻐요. 가운데에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왕관을 쓰는 사람은 예쁜 사람이잖아요. 네. 남자애도 상당한 가족애를 보여줘요. 기가 막힌 가족애를 보여줍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그쵸? 네. 얼마나 뛰어난 가족이냐면 이제 애기들이 태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막 기대감이 불어 있잖아요. 어거지 아니라니까요. 남자애들이 느끼는 가족을 자기가 좋아하는 소재로 그린 거예요. 공룡을 좋아하니까 공룡으로 가족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부모님들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뭘 한 거냐고. 그냥 공룡만 좋아한다고? 근데 아니에요. 공룡의 가족 애를 그린 거예요. 엄마, 아빠, 자기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성장을 해요. 당연히 성장하죠. 여기 혹시 난 그림 좀 그린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 그림 되게 잘 그린다. 상당히 겸손하신 분들 많이 오셨네요. 네. 네. 그러면 난 그림은 좀 못 그린다. 못 그리세요? 네. 못 그리세요? 못 그리지만 좋아요. 아, 못 그리지만 좋아하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다 섞고 사시는 거예요. 못 그린다라고 착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원래 그림은요, 잘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못 그린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자, 이게 꼬마아이가 그린 거거든요. 한 4살쯤 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 왜 이렇게 그릴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 두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하고 다리만 있다고. 근데 여기 팔도 있죠. 보면은 동그랗게 해서 팔다리가 나와 있죠. 왜 이렇게 할까요? 설명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살살 졸음이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 앞을 보세요. 앞을 주시하시고요. 눈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세요. 그러면 내 눈 동공에서 세상이 비춰질 때 무슨 모양으로 비춰질까요? 테두리가 동그랗게. 네, 동그란 상태에서요. 아이들은 목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럼 목을 쑥 넣어보세요. 그리고 팔을 쭉 뻗어보세요. 쭉 뻗으셔야 돼요. 그 상태로 내 팔이 어디에서 나왔나 한 바퀴 돌려보세요. 느껴보시는 거예요. 원에서 어디서 나왔을까요? 원에서 고개를 붙이고 네, 이렇게 한번 뻗어보세요. 어디서 나왔나요? 원에서. 세상이 동그랗게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 상태로 이 팔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귀 쪽에서 나왔어요. 아이가 그냥 느끼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4살짜리잖아요. 엄마 아빠 잠깐 내가 보면서 그려줄게 라고 하지 않아요. 엄마 내가 그려줄게 하고 그냥 그려요. 그 상태에서 밑을 내려다보세요. 그럼 다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턱에서 나왔어요. 네. 정확하게 그렸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 아이는 어디 아이냐? 미국 아이예요. 우리나라 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가들도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일부러 외국 거 가져왔어요. 왜 외국 거를 제가 준비했냐? 외국 애들도 이렇게 그린다고 말씀드리려고. 근데 우리나라만 저렇게 그린다고 몇 년째 저렇게 그려요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은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이때부터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지적하냐? 귀 어딨니? 목 어딨니? 몸 어딨니? 손가락 어딨니? 왜 손가락은 하나니? 얇니? 두껍게 해야 되지 않겠니? 계속 얘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게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헷갈려가지고 하라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하라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그림이 나와요. 누구 그림이 나오냐?
어른 그림이 나와요. 어른 그림이. 그래서 그림이 이상해져요. 자, 아기가 보통 2살 때부터 그림을 그려요. 점점 많이 그려요. 집에 가면 4살, 5살짜리 조카나 손주나 아니면 아이들이 있다고 보시면 얼마나 많이 그리는지 아실 거예요. 계속 많이 그립니다. 점점 많이 그려요. 계속 많이 그려야 되잖아요. 계속 성장을 하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께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난 집에서 계속 그림을 그린다. 있으세요? 난 계속 그림을 그린다. 시도 때도 없이 그린다. 없죠? 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쭉 하고 성장을 해요. 어느 선까지. 그리고 뚝 떨어져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내가 어렸을 때 어디까지 그림을 많이 그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림을 안 그리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잘 안 그리게 됐나? 분명한 사실은 8살 이전 생각은 잘 안 날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그리셨어요. 땅바닥에도 그리고 뭐 빈 공간에 벽에다도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림을 안 그리기 시작해요. 미술학원에 가도 아니면 유치원에 가도 유치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안 그려요. 딱 그 선이 여기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제가 강의를 할 때 뭔가를 하고 계셨잖아요. 뭘 하고 계셨나요? 필기하셨죠? 이미지와 텍스트가 있는데요. 아이가 8살이 되면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같이 씁니다. 그걸 우리는 그림 일기라고 그래요.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써요. 그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림 일기를 쓰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 겪어보셨을 텐데 검사 받잖아요. 그림 일기 쓰면서 그림도 그리기 싫고 일기도 쓰기 싫었잖아요. 난 너무 행복했어 하면서 막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옆에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갑자기 막 존칭이 나오기 시작해요. 죄송합니다. 안 싸울게요. 열심히 할게요. 뭐 계속 그런 말을 해요. 누군가에게. 누군가 할까요? 누구에게? 선생님들에게. 그러면 참 잘했어요. 도장 찍고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아이들이 생각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포기할까요? 글씨를 포기할까요? 그림을 안 그려요. 재미없으니까. 자꾸 뭐 잘 그렸다 못 그렸다라는 얘기하고 신경 써라. 왜 색칠은 안 했니? 왜 사람 팔이 없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글씨를 배우기 시작하고 글씨를 계속 표현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림은 점점 안 하게 되고요. 글씨는 계속 쓰게 돼요. 그래서 글씨 쓰는 문자가 더 늘고 이미지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림을 잘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소근육이라는 게 발달이 돼 있고 내가 바라보는 거, 분석하는 거, 지식들이 너무 많이 지금 차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속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속고 사냐? 나는 못 그려라고 누군가가 계속 주입시켰어요. 누가 주입시켰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주입시켰어요. 계속 비교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피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싫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괴로워진 거예요. 이게 비단 그림에만 속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사회생활을 할 때 비교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못하게 돼요. 난 못하나 봐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똑같아요. 비교 평가가 엄청 무섭거든요. 하도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돼요? 옆에서 무서운 사람 있으면 무서운 어른이 있거나 무서운 상사가 있거나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말 안 하나요? 이거 해도 돼요? 자꾸 눈치 봐가면서 이런 말 안 하나요? 어떻게 해요?
또는 너 이거 할 줄 아냐? 몰라요. 못한다고 해야죠. 분명히 시켜놓고 비교 평가할 거면서 지적할 거니까 경험이 있으면. 또는 그냥 해달라고. 어차피 네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해주세요. 제일 속편한 말이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면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착하지 않거든요. 아이가 잃은 거예요. 이거 잃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아가다 보면, 어렸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뭔가를 살다 보면 주도력을 잃을 때, 주도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위치거든요.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 위치를 잡는데 그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져버렸을 때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력을 잃은 아이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못해요, 안 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미술 시간을 아까 떠올렸을 때, 그림에 대한 걸 떠올릴 때 괴로운 분이 계셨다면 분명한 저 기억이 있어요. 안 좋은 기억이. 그래놓고 이상하다고 막 상담 오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분석을 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다 분석해봐요. 그럼 답이 거기서 다 나와요. 간이식 전문가 이승규 교수님의 노트예요. 이거 TV에서 보고 캡처한 건데, 간이식 수술을 하고 그날 밤에 노트 정리를 하십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림 잘 그렸어요? 그림 못 그렸어요. 근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림을 그릴까요? 왜 그림을 그렸을까요? 네.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계속 떠올려서 노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입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께서 기록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똑같아요. 내가 기억나는 걸 막 그려요. 내가 상상한 걸 막 그려요. 그러고 나니까 꼬마애들이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저번에 뭘 했고요. 뭐 했고 막 설명을 해요. 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왜 몰라요? 맨날 그리는데. 어디 놀러 갔다 오면 막 그리잖아요. 비교만 안 하면 계속 그려요. 그래서 기억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반복하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제가 어른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복습한다, 공부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최고예요. 물론 옆에서 이렇게 막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이승규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수술을 가지고 그 다음 수술에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수술 교과서는 갖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자기만 했고 나만 했고. 아까 그게 뭐냐면 교본이 기본적인 거는 다 대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경험이겠죠. 그리고 부족한 건 또 다른 어디에서 지식들을 계속 가져오고, 그리고 또 수술해보고, 거기에 수술해서 느꼈던 거, 갑자기 막 하고 있는데 혈관이 터졌던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꿰맸는지, 어떻게 문제 해결했는지, 열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을 거예요. 그걸 노트에다 정리하고 노트에다 정리하고. 근데 기억하려고 수술하시다 말고 사진 찍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다시 기억하려고 그림도 그리고 그걸 반복했던 거죠. 아이들의 그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림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아이들 그림에 이게 있어요. 스토리. 그림 어떠세요? 남자 그림일까요? 여자 그림일까요? 남자. 네. 이제 전문가가 돼가고 계신 거예요. 남자 그림이에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전투. 어렸을 때 혹시 탱크 게임이라고 이렇게 탱크 이렇게 그려놓고 선 그어놓은 다음에 볼펜으로 탕탕 튕겨서 혹시 놀아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저희 지역만 그랬나 보네요. 이게 보면 카메라 셔터를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계속. 그런 다음에 셔터를 딱
끄고 인화를 하면 선이 쭉쭉 그어져 있어요. 흔적들인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뭔가 전쟁을 치른 그 일련의 과정들이 다 들어있는 한 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축구를 보면 축구할 때 선수들이 얼만큼 뛰었는지 막 동선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막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쪽만 돌았다고, 오른쪽만 돌았으니까 왼쪽으로도 좀 돌아야 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 아나운서들이 막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엄청 흔들리고 있죠. 네. 장난 아니네요. 지금 보면 괴물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공격을 하니까 움집이죠. 그 위에 올라가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위치를 선정한 거죠. 공격을 했는데 잘 보시면 푹 맞았죠. 네, 여기는 아까 맞았어요.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얘가 가만히 있을까요? 쏘겠죠. 죽었어요. 꽤. 앞에 있는 애가 공격을 하려고 갔는데 죽었어요. 네. 그리고 저쪽에서도 꽤 죽었어요. 근데 요거 그렇죠. 죽었어요. 뭐 난리가 났는데 결국 꼬마가 죽였어요. 폭력적인가요? 엄청 재밌지 않아요? 반전인 거예요. 이 난리를 피고 있는데 결국 이 꼬맹이가 거울 뭘 이렇게 힘들게 싸워. 반사.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막 친구들이 욕하면 반사.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산만한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이 그림은 2학년 여자아이가 그린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네, 수영장입니다. 이 아이가 딱 보면 지금 이 바닥에 까는 게 뭐죠? 예, 돗자리를 엄마들이 꼭 꼬마애들한테 돗자리 저렇게 메고 다니라고 해요. 그래서 돗자리를 맨 거고요. 수영장에 딱 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 막 이렇게 몸 좋은 분이 막 이러니까 막 여자들 막 붙은 거 보세요. 장난 아니죠? 그 뒷장면이에요. 유치원 선생님이고요. 아이들 표정을 보세요. 여긴 지금 기분 안 좋아요. 이거 화났어요. 여기 둘이 싸우고 있어요. 선생님은 호루라기 불고 있죠. 여러분 하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난리 났네요 또. 예. 여기 뒤에 선물 상자죠. 그리고 손잡고 있어요. 손잡고 있고 이 여자 지금 웃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그 모녀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예. 물론 이런 곳에는 꼭 이렇게 변태들도 있습니다. 지금 옷 갈아입는 거 구경하고 있잖아요. 이걸 9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린 거예요. 그런데 상담이 왔을 때 뭐라고 하냐? 아이가 너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상담을 의뢰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부정적입니까? 물어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저 연기가 뭐냐, 표정이 왜 저래, 저기서 지금 사람이 나오면 안 되지,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스토리가 어쩌고 계속 중얼중얼 보니까 엄마가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막 저 나쁜 놈이 지금 막 바람 피고 있어서 막 화가 나는데 옆에서 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어머니께서 얘는 뭘 할 수가 없다는 거, 하도 불만이 많아서.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딱 돼요. 보세요. 관찰력과 상황에 대한 기획력, 세심함이 상당히 깊은 아이예요. 그런 게 타고난 아이가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 참 죄송하지만 드라마 PD나 연출자나 얼마나 좀 그 친구가 봤을 때는 허접한지 이렇게 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왜 저기서 표정이 저러냐고.
왜 갑자기 거기서 배다른 남매가 나타나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장을 그렸는데도 이렇게 그려요. 이거 말고도 여러 장이 있었는데 제가 찍지를 못했어요. 가져가셔서. 근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게 애가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섬세하게 그려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무슨 막 그 진품 명품의 막 어떤 명화를 보여드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 그림의 가격은 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도 여자애가 그렸어요. 8살 여자애가 그렸는데 이 그림에 비밀이 있어요. 너무 재미난 비밀이 있습니다. 힌트는 여자가 그렸습니다. 누가 그렸냐? 윤지가 그렸어요. 찾아보세요. 좀 어려워요. 레벨이. 이 그림의 비밀을 찾아보세요. 분위기 한번 볼까요? 어떠세요, 분위기? 좋죠? 네, 어딘가 지금 물놀이 놀러 갔잖아요. 분위기 좋아도 여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찾았나 모르겠네요.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뭐 찾으셨나요?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윤지 엄마의 눈과 세종 엄마의 눈을 보세요. 속눈썹이 2개. 속눈썹이 없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무슨 차일까요?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우리 엄마가 제일 이뻐요. 세종 엄마 안 이뻐요. 친하긴 한데. 여자들이 예쁘다 안 예쁘다를 그릴 때 보면 속눈썹 하나냐, 2개냐, 3개냐 그걸 그립니다. 나오실 때 하셨죠? 마스카라. 마스카라 한 눈이 이쁘잖아요. 오죽하면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깃털 붙이고 있어요.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막 돈벌레 붙이고 있고 엄청 무섭거든요. 여기 반쯤 떨어져 있으면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그걸 막 하고 와요. 막 본드 붙여서 막 그러고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종 엄마하고 윤지 엄마, 우리 엄마는 윤지 엄마인데 우리 엄마가 더 이뻐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잘 몰라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훨씬 더 예쁘다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이 물줄기에서 딱 갈라져요. 친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웃고 있고 재미있게 놀고 있고 엄마는 엄마들끼리 수다 떨면서 지금 막 미끄럼 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가 이뻐요. 자, 2번째는요. 아이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끝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